안녕하세요.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예비 창업 패키지 소셜 벤처 분야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가 지난 5일과 11일에 서울이랑 대전에서 24년도 기준으로 오프라인 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때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모두 올해 24년도와 달라진 내용 잘 체크해 주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회를 맡은 벤처기업협회 창업지원팀 서옥산 과장입니다.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틀 전에 공고 나온 2025년 예비 창업 패키지 소셜 벤처 분야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먼저 소셜 벤처 분야 주관기관인 저희 벤처기업 협회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 25분 정도 사업 소개와 지원 혜택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분 정도 소셜 벤처가 무엇인지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주의하실 점들을 알려드리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벤처기업협회 창업지원팀 홍석재 팀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협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벤처협회 홍석재입니다. 이렇게 예비 창업 패키지 올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 설명회를 2차례 벌써 했고요. 공고가 이제 엊그저께 났기 때문에 공고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보완해서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설명회 때 아마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또 오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새로 처음 오신 분들 또 있으니까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저희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이 그 공고문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차등 지급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차등 지급이 생겨서 이제 초기에 2,000, 1단계로 2,000, 2단계로 4,000 이내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약간 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 실망하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최대한 노력하셔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마 저희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도 소셜 벤처 사회적 가치를 좀 지향하시는 기업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관 기간은 아마 다른 공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기관들은 27명, 28명인데 저희는 60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를 선택하시는 게 아마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벤처기 협회는 95년 설립되었습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95년 설립되어서 벤처기업들의 이제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저희는 18,000여 개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회는 전국적으로 8개,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부산, 전북, 광주, 전남, 제주, 강원 이렇게 지역의 지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주요 사업은 큰 꼭지로 4개입니다. 벤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혁신 가속화, 그리고 벤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 그리고 협회 회원사 경영 내실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작은 세부 꼭지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와서 보시면은 내용을 아실 수 있으니까 협회 주요 사업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에 설립되어서 코스닥에 대한 설립을 최초로 제안하고 설립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벤처특별법 도입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데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민간 최초로 엑셀러레이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서울벤처 인큐베이터 SBI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요. 당시에는 대부분 대학 중심으로 있던 인큐베이터가 민간으로 도입된 최초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외 지부인 인케 세계 한인 벤처 네트워크를 또한 설립했고 기술 거래소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한국 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을 설립하였고 지금은 현재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저희가 중기부 엑셀러레이터로 등록했습니다. 창업에 대한 방향이 투자와 예전엔 보육 중심이었는데 이제 투자가 이제 추가됐고 투자와 공간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 생겨야 되는 이제 3박자가 생겼기 때문에 중기부 엑셀러레이터 등록하고 저희가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한 기업들을 통해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 이 사업은 저희가 2020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2020년부터 했으니까 올해가 6년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는 100명, 한 해에 100명을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비대면까지는 130명까지도 운영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운영해 오고 있고 올해는 60명의 규모로 저희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저희가 한 것들 나타나 있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들었고 그리고 영시오 네트워크라고 청년들, CEO들 지원하기 위한 조직 그리고 대학생 창업 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생 창업 동아리 얼라이언스 그리고 스타트업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개 들으셨다시피 저희 협회는 벤처 스타트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과 인프라와 역량들이 있고요. 그리고 선배 벤처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멘토링 또한 제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 매니저들이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진행할 텐데요. 설명 잘 들으시고 앞으로 올해 사업에 신청하셔서 좋은 성과들 내시고 저희와 함께하는 기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말과 협회세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또 어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창업지원팀 이재상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게 될 벤처기업협회 이재상 과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어떤 내용들에 대한 소개 부분 쪽을 진행하면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좀 저희 주관기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말 그대로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 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목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당연히 사업자가 없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없는 예비 창업자라 함은 2025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말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2025년도 1월 1일자로 그 이전에 과거에 만약에 사업을 진행을 하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2024년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폐업 처리가 완료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인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지원 규모입니다. 저희 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전체적으로 약 올해는 780명 내외로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일반 분야 660명, 그리고 특화 분야는 총 120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야는 총 3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일반 분야 그리고 특화 분야에서는 소셜 벤처, 여성 기업 분야 그리고 사내 벤처 분야 이렇게 크게 4가지 꼭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벤처기업 협회는 담당하고 있는 것은 소셜 벤처 분야로서 총 60명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현재 K-스타트업을 통해서 공고가 나가 있는 것처럼 2025년도 2월 17일 월요일자에 공지가 올라갔고요. 공고가 올라갔고 저희가 약 한 달간 모집을 통해서 3월 12일 수요일 오후 16시까지 접수된 자에 한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된 창업자분을 한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쪽은 과연 과거와 어떤 내용들이 달라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 속에서 신청 자격에 대한 부분 쪽을 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보시면 대부분은 이제 뭐 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전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기간에 폐업한 자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2024년도 12월 31일자로 국세청에 폐업이 등록된 창업자에 한해서 분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전용 투자 재원에 대한 조성을 해 놓았고요. 저희 벤처기업 협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약 3억 원 정도의 투자 실행 금액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가장 크게 2025년도에 변화가 있는 점이다라고 안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차등 지원 항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화 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저희 쪽에서 집행이 이루어질 때 기존에는 8대2라는 개념으로 해서 무조건 이제 발표 평가가 끝난 이후에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서 초기에 중간 점검까지 80%를 사업비의 80%를 지급을 하고 이후에 2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좀 지급이 되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도입된 단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평가 방식이 서류 평가, 발표 평가라는 두 가지 단계였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총 단계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 세 단계로 분류가 되었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그러니까 선정이라 함은 선정되신 분들에 한해서 선정이 되신 분들의 1단계에는 2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 다시 한번 3단계에서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60명 이후에 50%에 해당하는 30명을 추가적으로 선발하는 선발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4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등 지원이라는 내용이 이런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1단계 그러니까 선정이 되시고 1단계에 집행되는 금액은 2천만 원 그리고 다시 한번 재평가를 통해서 2단계로 넘어가시는 창업자가 다시 한번 선정이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절차에 대한 변경입니다. 평가 절차는 앞서서 단계를 설명하면서 조금 약식으로나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서류 평가 그리고 발표 평가 이렇게 단계가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단계가 2025년도부터는 서류평가 그리고 인큐베이팅 그리고 발표평가라는 단계로 해서 총 3단계로 구분이 지어지고 마지막으로 중간점검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내용 중에서 인큐베이팅이라는 내용은 그 서류평가에 선정되신 창업자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인큐베이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전원 일명 열애 없이 전원 다시 한번 필수 교육으로 이수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선정 과정을 거쳐서 과연 창업자분들께서는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가장 크게 보자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돈만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되진 않죠. 처음 사업이라는 세계로 처음 이제 창업이라는 세계로 뛰어드시는 분들 같으신 경우엔 어떤 내가 지금 현재 사고하고 있는 내가 꿈꾸고 있는 이런 전략들이나 이런 생각들이 맞아 떨어지는지 실제 이러한 것들이 수행되었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은 없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제 교육으로 또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는 창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총 4가지로 저희가 구성을 해 놓았고요. BM 수립이라는 단계 그리고 아이템 구현 세 번째는
투자 유치를 통해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시게끔 저희가 후속으로 지원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네트워킹이라든가 이런 멘토링과 관련되어 있는 주간기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자율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두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서 그 3번 그리고 창업 프로그램에 있는 3번에 대한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3번이라는 그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저희 벤처기업 협회에서 조성해 둔 전용 투자 재원을 통해서 그 자금을 선정되신 분들에 한해서 그 안에서 선정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투자 유치 지원을 통해 자금을 추가적으로 정부 지원금 제외적입니다. 정부 지원금 외적으로 자금에 대한 조달 부분을 지원을 하고자 해서 약 3억 원 가량의 투자 실행 예정 금액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벤처기업 협회에서 그리고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주관기관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앞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사업화 자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받는데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신지들이 좀 많이들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다루는 항목에서는 좀 비목을 중점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후에 이경은 대리님께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이러한 사업화 자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 자체는 비목은 사업계획서상 사업화를 위해서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그리고 데이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재료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 용역비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1단계 계신 분들 1단계에 선정되신 분들까지 또는 2단계에 계신 분들도 가장 많이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 집행되는 비용일 것 같습니다. 외주 용역비로서 예비 창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 별도의 공정에 대해서 외부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제작이 되어지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창업자분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제조를 직접 수행하신다거나 사출을 뜨신다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시지 아니하는 타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에 대해서는 외주 용역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비입니다. 기계장치비는 사업화를 추진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하신 기자재들이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자재들 중에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또는 비품들을 구입하는 비목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적으로는 특허와 관련되어 있어서 사업화를 추진하시다 보면 특허를 출원하실 일들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 쪽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특허 등 무형자산 취득비라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적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으로 집행 가능하신 내용으로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라는 내용으로 비목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 쪽은 따로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채용 예정인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을 통해서 지급되어지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에 한해서 지급되는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지급수수료 항목입니다. 지급수수료는 죄송합니다.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를 위해서 거래하는 대부분의 수행을 직접 수행 시에 발생하는 사용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수수료에 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세무 비용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 비용과 회계 비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더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완화가 되어서 좀 더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해외 출장만 여비로서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부터 규제가 완화가 되어서 저희가 타 지역에 출장을 가시는 경우까지 그러니까 국외만 지원을 하던 부분 쪽이 국외의 타 지역으로 나가는 부분에서까지도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비 같으신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신청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그 사업화와 추진을 위해서 진행되는 그런 교육비다, 교육 훈련비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시제품이 나오고 나서 시제품을 홍보한다거나 또는 시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집행해야 하는 타 업체들과 마케팅 계약이 필요하신 경우, 고르신 경우에도 역시 광고 선전비라는 계정을 통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위쪽에서 모두 설명을 드렸던 그런 이제 사업비들 자체는 관련 증빙 서류들이 좀 꼼꼼하게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하는 내용인 반면에 마지막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만 존재하는 영업을 위해서 또는 그 창업자분들이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 활동을 위해서 사업화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하신 창업 활동비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이 계정 같으신 경우에는 월 50만 원 한도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당시 사업 계획서를 작성 시에 반드시 좀 어느 정도 잡아두시면 도움이 되시는 계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그 사업화 자금에 대해서 어떠한 비목을 통해서 사업화 내용으로 자금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주간기관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좀 구분을 지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후속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토링 및 네트워킹이라는 그 아젠다를 가지고 해당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이 모든 프로그램은 저희 쪽에 선정된 모든 창업자분들께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소셜 벤처 기업의 육성을 가능하고자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크게는 4가지 정도로 구분을 지어지고요.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소셜 벤처로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이 강한 벤처 BM 고도화 교육이고요. 두 번째로 경영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준비한 전문 경영인 과정인 소셜 벤처 MBA라는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MBA 과정과 맞물려서 추속적으로 따라오는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 유치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서 VC 코칭 스쿨 그리고 임팩트 스타 IR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미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내용을 함께 아우르면서 저희가 내년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스케일업 특강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종료 이후에 어떤 지원 사업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업을 창업한 이후 약 4년에서 5개년간의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로드맵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 스케일업 특강을 따로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주간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창업자분들께 제공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이외에 기업의 후속 지원을 위해서 저희 쪽에서는 지속적인 창업 기업과의 스킨십 그리고 성과 모니터링 및 연계 지원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 외적으로는 벤처 스타트업 창업과 네트워킹 그리고 벤처기업 협회 회원사 지원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벤처기업이면 당연히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벤처 확인 제도 그리고 R&D 지원 사업 및 팁스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 지원을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과 함께 동반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모든 프로그램을 수행하시다 보면 처음이시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 자체가 내가 BM에 대해서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또 피보팅을 또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최소 2개월 단위로 한 번씩 점검 형태로 방문을 드리고 있는 멘토링 서비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창업 어벤져스 멘토링이라는 이름과 매달 창업자분들을 또 만나실 수 있는 SV 사랑방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창업자분들 그리고 이전에 졸업을 하셨던 선배 창업자와의 만남을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3가지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는 올인원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선정되신 창업자분들을 서포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좀
기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들은 사실 앞서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진 주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기간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원 대상은 선정되신 모든 저희 벤처기업 협회를 지원하시고 선정되신 모든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드리고, 기본이 강한 비행 고도화 워크숍은 당연히 선정이 되신 이후 가장 첫 번째로 만나시는 저희 창업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협약 기간과 맞물려서 저희가 6월에서 7월 사이에 첫 번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라는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임팩트 스타 데모데이, 그리고 글로벌 미더, 그리고 VC 코칭 스쿨 및 창업 어벤져스 멘토링이라는 2번과 3번을 함께 저희가 9월 달부터 12월까지 매 월마다 월 단위로 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변적으로 운영이 된다,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유치는 당연히 어느 정도 실제 1단계가 통과되시고 2단계까지 통과되신 창업자에 한해서 저희 투자금 3억 원에 대한 투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내년도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내년도 1월경쯤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스케일업 사업계획서 작성 특강이라는 워크숍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해 두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벤처기업 협회에서 준비해 두었던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와 사업화 자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관기관인 벤처기업 협회에서 준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벤처기업 협회의 이재상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소셜벤처가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보고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자격이랑 일정, 그리고 주의사항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도 받아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이 내용은 저희 창업지원팀 이경은 대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벤처기업협회 이경은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2020년도부터 예비창업 패키지 소셜벤처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많이 놓치셨던 부분들 위주로 사업 공고를 살펴보고, 그리고 소셜벤처에 대한 정의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셜벤처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그 부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셜벤처 기업은 사회성이랑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 기업을 많이 혼동해 하시는데요. 우선 사회적 기업은 사회성과 경제성 중에서 사회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고용노동부에서 법제화한 기업이고요. 소셜벤처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을 한 기업이고, 그래서 사회성과 경제성 둘 다 놓치지 않고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벤처에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는 저희 유엔에서 지정한 SDGs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의해서 지정된 17가지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시면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인 경우에는 혁신성장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의해서 저희가 혁신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셜벤처 판별을 받으시는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에서 소셜벤처 판별을 이 기업이 소셜벤처이다 아니다로 판별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 판별을 내릴 때에는 사회성 점수와 혁신성장성 점수를 70점, 그래서 사회성 70점, 혁신성장성 70점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소셜벤처 기업으로 판별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내가 소셜벤처 기업인지 아닌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그렇게 정의를 저희한테 답변을 요구를 하시는데요. 사실
어떤 기업이든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회를 좀 더 발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창업을 준비를 하시고 벤처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회성 같은 경우에는 서류 작성을 저희랑 같이 도와서 잘 작성을 해주시면 점수를 득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혁신 성장성도 역시 저희 경제성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받으신다고 하시면, 소셜벤처 판별을 못 받으셔서 실패를 받으신다거나 하신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한 480명의 기업을 육성을 했는데, 그때에도 한 분도 이제 빠짐없이 소셜벤처를 판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없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공고문을 확인을 해보셨으면 지금 작년과 대비해서 많이 바뀌신 부분들을 많이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우선은 신청 자격은 작년과 동일하게 이제 사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등기가 없는 분들이 신청 자격으로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그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기업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가 있으시더라도 고용된 인원이 없는 경우 법인으로 설립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 지원이 가능한 세부 조건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5년도에는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신 이력이라든지 법인 사업자를 폐업하신 이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또 이제 지원이 불가하다는 세부 조건이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은 없고요. 세 번째로는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저희가 아마도 8개월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8개월 종료하기 2개월 이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를 해주셔야 신청 자격에 무리 없이 들어오신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사업 세부 추진 일정입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지면서 어떻게 일정들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 주셨고,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월 17일 날짜로 공고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재상가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비 창업자 신청 및 접수는 3월 12일 수요일까지, 그리고 4시까지 접수된 인원에 한해서 6시까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는 요건 검토랑 선정평가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 선정평가는 주간기간 선택하신 거에 따라서 그 주간기간에서 선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창업자가 이제 선정 예정자가 된다고 하면은 확약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 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주간기관에게 협약 체결 확약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선정 예정자로 되고 선정 공지가 나간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협약 체결이 진행이 되고 사업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 주간기관, 창업진흥원 좀 3자 협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을 수행을 하시고 2단계를 평가를 받으시는 거는 협약기간 중간 시점에 2단계가 평가가 되고, 1단계는 이제 2천만 원 내외로 작성이 되었던 그 사업비 내에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 중간 평가를 통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2단계 창업자가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2단계 사업 수행을 하시는 거는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최종 보고가 이뤄진다는 점, 이렇게 세부 추진 일정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정평가 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요건 검토라고 하는 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신청 자격에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창업자인지를 요건 검토를 전 주기에 지금 시행을 하게 되고, 요건 검토, 사업계획서 유사 중복성 검토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협약 이후에도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 저희가 선정 배수의 2배수를 내외를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는 60개사를 모집을 하기 때문에 120개사가 서류 평가에서 통과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인큐베이팅이라는 신설된 그 과정을 통해서 BM을 구체화하고 멘토링을 받고 그 다음에 발표 평가로 넘어가는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져 있고요. 발표 평가에서는 2대1 경쟁률로 서류 평가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발표랑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되고 총 20분에서 25분 정도 발표를 진행을 하시고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30분 이내로 발표 평가는 진행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최종 선정이 되고 정부 지원 사업비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평가 지표는 작년과 동일하게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4가지 지표로 평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다음은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입니다. 우선은 가점이 좀 작년과는 다르게 신설된 내용들이 많아서요.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대학원 졸업생은 이제 2점 가점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정부 주관 전국 규모 창업 경진대회 장관급 이상 합격을 수상한 자는 또 1점 가점이 진행이 되고 이거는 장관급이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장관급 이상 합격을 수상을 해주셔야 1점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다수의 수상 증빙을 하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까지만 가능한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기후테크 분야 창업 예정인자도 1점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이거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기후테크 분야 창업자인지 아닌지는 저희 서류평가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가점 부여에 대해서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은 입주기업도 1점 가점이 부여되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최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점은 최대 3점까지만 부여가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서류평가 면제자입니다. 24년도에 시행했던 도전 K스타터 왕중왕전 진출자 그리고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중 청년에 해당되시면 서류평가가 면제가 되는데요. 이 내용은 서류평가가 면제가 되더라도 사업계획서는 꼭 제출을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선정 대상자입니다. 이거는 어떤 제출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요건 창업진흥원에서 저희 쪽으로 리스트를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창업진흥원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K스타트업에 사업 신청을 하시는 절차입니다. 저희 예비 창업 패키지는 무조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행해 주셔야 되는 거는 K스타트업에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K스타트업에 회원가입을 하실 때에는 실명 인증이 필요하니 혹시라도 이게 좀 어려우신 외국인이라든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리 확인을 하셔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신청 관리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신청을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특화 분야 사내 벤처 부분은 공고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거랑 혼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으로 넘어와 주셔야 되고 사내 벤처라든지 특화 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이랑 혼동하셔서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되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자 신청하기를 누르셔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를 체크를 해주시고 또 이제 소셜벤처 분야로 지원을 하실 때에는 꼭 주관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분야는 특화 분야 소셜벤처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관기관을 다른 기관을 선택을 하셨을 때에는 이제 PMS에서 신청하신 그 주관기관 기준으로 이거는 선정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으로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점 사항이나 사업계획서 업로드 진행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를 업로드를 하실 때에는 30MB를 넘기면 PDF 변환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용량 체크도 한 번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시고 인력 정보 팀원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팀원이 없으신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시고 저장 제출 완료를 클릭을 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제출 완료 과제 번호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접수증까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사업 신청이 완료가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접수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수정이라든지 그 업로드하신 사업계획서를 바꿔서 업로드하시는 걸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 절차들을 다 진행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접수 중에 유의사항입니다. 우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랑 초기 창업 패키지가 마감일이 하루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막판에 많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완료를 하더라도 그 마감일 이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니까 미리 사전에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는 6시 정각에 종료가 되고요. 대신 6시 정각 이전에 1단계를 통과하신 경우에는 총 6시까지는 그 항목을 수정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추가 업로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에는 제출 완료 버튼을 꼭 클릭해 주셔야 최종 접수가 완료가 되고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간기관이라든지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메일을 보낸다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접수가 안 되시는 거니까 꼭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신청 접수 시에 이제 K-스타트업 사이트에 실명 인증을 꼭 실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회원가입이랑 실명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되고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탈락 처리가 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한 개의 주간기관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간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가 진행이 되니까 주간기관 선택하실 때 꼭 유의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에 다른 주간기관을 작성을 하셨더라도 시스템 접수가 그 기간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를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실 수 없기 때문에 꼭 시스템에 그 접수하실 때 주간기관을 잘 선택을 해주시고 네,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거짓 신청하는 경우 그럴 경우 형사처벌이나 전액 관수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그냥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비를 부정수급에 행할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용금액을 포함해서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작성자랑 신청자 둘 다 관련자가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좀 제3자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대피를 해주고 선정이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캐시백을 준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간혹가다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창업진흥원을 통해서 기업 민원 피해 신고를 꼭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자가 꼭 사업자 등록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를 꼭 유의해서 해주시고 타인이 뭐 팀원이 접수를 한다거나 하더라도 대표자를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가 허위 기재, 도용, 누락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 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제한,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사업비 전액 환수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그 팀원분들이랑 혹시라도 같이 이제 작성을 하시고 어떤 팀원분은 다른 주간 기관에 신청을 하시고 대표자는 뭐 이 주간 기관에 신청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 두 분 다 이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합의하에 공동 작성된 동일 유사 사업계획서일지라도 두 분 다 요거는 그 선정 취소가 되는 등 그리고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주의해서 해주시고요. 동일 유사 여부의 판단은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그 창업지원 사업계획서를 이 창업진흥원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사성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은 불가합니다. 단 25년도 이전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 종료일 등이 자녀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 사업 공고 기간이 겹쳐서 중복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만 신청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서 협약 체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인 경우에는 선정 예정자가 되시면 협약 체결 그 확약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 과 이제 중복해서 어쨌든 그 신청을 이제 접수를 하실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동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가 불가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요청하는 증빙 서류를 미제출한다거나 신청 자격이 확인이 불가하실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고요. 가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그러니까 시스템에는 가점을 체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에 증빙 서류를 놓치시게 되면은 이건 자동으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평가 과정에서 신청자가 직접 참여해야 되고 불참할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단계별로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결과 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에 1회에 한해서 평가를 운영한 주간기관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발표평가 전 과정은 녹음 그리고 녹화를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그리고 창업성공 패키지의 선정 절차에서 제외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창업 패키지를 확약서를 제출을 하면 그 이전에 지원하셨던 거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제외 처리가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 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 가볍게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 혹시라도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주간기관으로 문의를 주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자랑 협약을 맺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표자를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협약 취소가 되는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고요. 혹시라도 협약 기간 동안 대표자가 구속 등으로 2주 이상 부재가 발생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라든지 협약 해약 이런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에 사업비 계좌를 개설을 하고 이제 저희 PMS라고 부르는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가 될 수 있고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는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에서 사업비 계좌가 개설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을 수행을 하실 때 대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무 및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번씩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예비 창업 패키지 소셜벤처 분야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일반 분야 선정자들과는 다르게 소셜벤처 판별을 받으셔야 된다는 허들이 하나 더 존재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셜벤처 분야 선정자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까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소셜벤처 판별 기준을 충족을
출력을 하여야 되고요. 소셜벤처 판별 통지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셜벤처 분야 선정자인 경우에는 저희 그 노하우를 가진 주관기관 담당자들이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벤처 판별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걱정 없이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비 창업자에서 시작을 했다가 법인으로 창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혹시라도 부동산 임대업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협약 종료 2개월 이전까지 법인 사업자로 창업을 이행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 네,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대표자 사망이라든지 법인 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그 창업 기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거는 그 창업 유지 의무 미희행으로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많이들 문의 주신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 양식인데요. 이제 작년에도 혹시 지원해 주신 이제 대표님들이 계시겠지만 작년과 이번 연도 대비해서 조금은 간소화되었습니다. 내용들이 바뀌진 않았는데 조금 이전에는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이후에 사업계획까지 작성을 하게끔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수행하실 때에 집중해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조금은 간소해진 점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기 빨간 네모 박스를 확인을 해 주시면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는 15페이지 이내로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넘기신다고 하더라도 뭐 요건 검토 탈락이라든지 뭐 서류 평가를 진행을 안 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지만 이 15페이지로 제한을 준 거는 시스템에 그 사업계획서를 업로드를 하실 때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일 용량 제한 30MB를 넘지 않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블라인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뭐 학력, 성별, 그리고 생년월일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서에 기재가 되지 않도록 기재를 하시더라도 마스킹 처리를 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서 또 가장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게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정부 지원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실지에 대해서 계획을 작성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1단계와 2단계를 나눠서 작성하게끔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천만 원 내외로 작성되게끔 그리고 2단계는 4천만 원 내외로 작성되게끔 양식이 바뀐 부분 꼭 체크하셔가지고 총 6천만 원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에서는 뭐 성장 전략 작성하시는 거는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팀 구성 부분에서 또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성별이라든지 학력,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블라인드로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마스킹 처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네. 네. 없는 거죠,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 혹시라도 Q&A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다 진행이 되어서 자세한 궁금하신 사항은 예비 창업 패키지 소셜벤처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QR코드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1:1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